네, 명태균 게이트 벌써 석 달째 계속 진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원지검의 증인 참고인 자격으로 여러분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윤석열 캠프의 정책 총괄실장 맡으셨던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님 모시고 당시 사정 그리고 또 검찰 조사 어떤 내용 받으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너무 바쁘시죠? 그냥 바쁘기만 네. 합니다. 네. 그래도 워낙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여기저기 많은 언론에서 교수님 말씀을 좀 듣고자 청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적인 것만 아는 거죠, 뭐. 그 명태균 씨거 핵심적인 건 뭐 아무래도 강혜경 씨가 많이 아시는 거 그렇군요. 같고요. 네. 그 얼마 전에 교수님도 창원지검 다녀오셨어요. 참고인 네.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셨는데 네, 네. 26일 날 제가 오전에 26일 가서, 오전. 네네. 그럼 네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몇 차례 받으신 겁니까? 저는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현재는. 받으셨고. 네네. 예. 네. 자, 그러면 그 조사 과정에서 주로 검찰이 뭘 물어보던가요? 그 장 기자님 그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죠. 그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 뒤로 하나도 어떤 말이 안 나오죠. 네. 예. 그 보통은 이제 검찰청 나올 때 예.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고 하신데 네.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이제 생각이 있어서 예. 저랑 10년 이상씩 된 기자분들한테도 서운해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예. 안 했었어요. 아, 예. 예. 물론 이제 제가 검찰청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 카메라 기자님들하고 기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전략 전술이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참고인은 진실을 규명하는데 참고가 돼야 되는 참고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피의자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억울한 면이 많죠.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 창원지검 건만 보면. 예. 예. 그러면 이제 자기 방어 측면도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건에 있어서 자기 방어 측면 이런 거보다는 진실을 규명하는 쪽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역으로 추론해 보시면 제가 입을 다물었다라고 해 보시면 아마 수사 방향에 대한 짐작이 거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또는 어디로 방향성이 딱 정해져 있어서 엉뚱하게 간다라고 하면 저도 뭐라고 막 얘기를 했겠죠. 아. 그러면 저도 제가 진술한 것과 제가 제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꽤나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진짜 그걸 다 처음부터 네. 무시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저도 뭔가를 얘기를 했겠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물론 실무단에서 저를 조사한 분이 뭐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실무 하급의 무슨 이런 분이 아닌 한 부부장 검사쯤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중견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세하게 뉴스를 다 체크를 했고 예. 제가 발언한 것들을 체크를 해서 질문도 아주 상세하게 구성을 했고 네. 또 실제 묻는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느 방에서 조사 받으셨어요? 어느 방이라고 네, 검사실이 여러 검사실이 있는데. 네네 뭐 예. 하여튼 그 창원지검의 2층에서 받았습니다. 아, 2층에서 받으셨군요. 네네 뭐 또 아마 강혜경 씨는 5층이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예. 뭐 네. 5층도 있고 3층도 있고. 뭐 다른 층은 예. 저는 모르겠고요. 예, 2층에서 저는 받으셨고요. 네네 제가 아예 처음부터 네. 화장실 안 가도 되고 식사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네. 스트레이트로 해주십시오 해서 아. 한 번도 네. 아마 검사님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 번도 화장실도 못 가고 4시간 50분을 스트레이트로 했으니까. 네. 네네. 그렇군요. 그 4시간 5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은 다녀오시지 화장실조차 안 가시고 네, 조사- 실제로 화장실 한 번도 집중해서 저희 둘 다 안 갔습니다. 네. 아, 둘 다 안 가시고 네. 수사관 배석. 수사관 분들은 두 분이 두 분이 배석해 배석해 계시더라고요. 있고.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어떤 내용을 짐작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네네. 예, 당시에 이제 캠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언론 보도 위주라고 한다면 네네. 교수님께서 이미 그 뉴스타파를 통해서 몇 가지 알려주신 뉴스타파에 대한 거는 뭐 아주 상세하게 체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구성할 때 보니까.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밀 사무실과 관련해서 그 물어봤을 것 같아요, 검찰이. 비밀 사무실이요? 예. 비밀 사무실은 예.
어떻게 보면 그 창원에서의 본질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그 별도의 건이죠. 예, 네. 이것도 물어보든가요?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별도의 건이니까 일단. 별도의 건이다. 네네. 그럼 중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주로 이제 명태균 씨 보고서 및 여론 조작에 대한 부분 예. 그리고 대선 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위기 흐름. 예. 뭐 대선 때 분위기 흐름은 제가 본 건 아주 일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꽤 중심적인 부분의 그 본 모습들이 있고 느낀 게 있으니까 네. 제가 본 대로 그대로 또 말씀은 드렸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문건일 변호사는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두 가지 수법이 있었다. 네, 명태균에 네. 하나는 그리기, 다른 네, 네. 하나는 뻥튀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없던 숫자를 곱하기 몇 해가지고 네, 만드는. 네. 뭐 이것은 이미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보도된 그렇죠. 바도 있고요. 그게 이제 여론 그래프를 그리는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방식도 있었다. 뭐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걸 만들어진 조작된 여론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명태균 네. 씨가 행사했는가 네, 네. 여기까지 물어봤다 검찰이. 굉장히 큰 틀에서 아마 강혜경 씨께는 이제 훨씬 더 소상하게 네. 상세하게 물어봤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여론 조작이라기보다는 여론 창작이죠. 창작. 없는 창작이다. 거를 그려내고 했으니까 예. 심지어 예를 들어서 예술의 영역입니까? 조사를 하고 네. 예를 들어 일부 수치를 바꿨다든지 뭐 표본에 숫자를 부풀렸다든지 하면 네. 그거는 뭐 조작이라고 하겠는데 네. 아예 없는 것들을 그냥 잘 들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네, 지시를 네, 한 걸 네. 보면 이제 창작의 영역도 있겠죠. 네. 물론 이제 그 뉴스토마토 측에서 처음에 이제 취재를 할 때 제가 특별히 저라고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이제 뭐였냐면 예선전을 치를 때 네. 원희룡 캠프에 이제 종합 상황실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로 데이터 맨 처음에 당에서 준 9월 15일자 38만 명의 로 데이터를 네, 네. 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10월 15일자에 예. 57만 명의 로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는 그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잘할까를 고민한 거잖아요. 물론 네. 그때는 1, 2위 후보와 3, 4위 후보 간의 격차가 그렇죠. 워낙 커서 예. 3, 4위 후보는 무슨 뭐 조작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뭐 생각을 못할 그런 거였지만 네. 그때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할까를 고민하고 쭉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 나중에 명태균 씨가 건이 터지고 나서 제가 결과적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조작을 했다면 이런 방식을 썼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예. 말씀들을 전해드린 게 있어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취재 결과 거의 그 비슷한 내용으로 했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성향 분석. 네. 성향 분석은 실제로 예. 그분들은 이 서버단에 거의 접근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실제로 여론조사 그렇죠. 상문도 자기네가 예. 설정을 하고 그 서버단까지 그 예. 로그 기록을 이제 받아서 사실은 성향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 O 세모 X 뭐 예, 더블 그렇죠. 세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할 수도 있겠죠. 거기 아예 윤석열 지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써놓기도 했지만 그런데 저희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잘만 그 여론조사회사한테 요청하고 만약 협조가 된다면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느꼈죠. 예,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네. 특히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걸 보고 네. 만약에 이렇습니다.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성향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전화 받아보셨죠. 안녕하십니까 뭐 윤석열입니다. 뭐 이번 대선에서는 뭐 하죠. 음성이 막 나오죠. 선거 때 하루 종일 옵니다. 오죠. 예. 그러면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 보면요. 네. 5초 만에 끊는 사람이 있고 1초 만에 끊는 사람이 있고 한 15초 보통 15초 분량을 하는데 네. 15초까지 다 들은 사람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겠죠. 1초 만에 끊는 사람은 X죠. 예. 15초 다 들은 사람은 O죠. 예. 이건 그야말로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는 거죠. 예. 일종의 성향을 분석해 볼 수 그러네요. 있죠. 예. 그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아예 그냥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예, 예. 어느 걸 대답한 걸 보고 예.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거고 좀 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노가다지만 그래도 근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국힘에서 네. 그 예선을 치를 때 잘못된 게 있죠. 예. 20일간이나 이 안심번호를 쓰게 해줬잖아요. 예. 그러면 마지막 진짜 여론조사를 할 때 2022년 11월 3일과 4일 예. 이때는 진짜 조사를 한 거잖아요. 파이널로. 그렇죠. 예. 4명의 후보를 1명으로 추리는 작업을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때는 다시 안심번호를 받아서 제대로 썼어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적으로 선관위에서 제시하는 안심번호는 락이 걸려 있어서 한 번 쓰면 못 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57만 명 당에서 준 거는 20일간이나 줬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조사도 그걸로 통해서 했잖아요. 예. 물론
먼저 모바일로 했습니다. 모바일은 먼저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거니까 네. 저는 모바일 부분은 조작을 못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물론 검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밝혀지겠지만 예. 제가 들어가서 제가 임의로 후보를 선택한 거잖아요. 모바일로 한 그렇죠. 분들은 예. 그게 약 54%가 했습니다. 54%가 예, 예. 모바일로 투표를 한 대략 거죠. 발표된 게 예, 그렇습니다. 예. 알려진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나머지 46%는 어떻게 했을까? 이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죠. 예. 54% 부분은 예.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않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뭐냐면 그럼 서버단을 움직이는 직원들 어떤 전문가가 있을 거잖아요. 예. 모든 사람의 말을 맞춰야 되죠. 그러네요. 굉장히 힘들죠. 예. 누구라도 그렇지, 말이 세면, 나갈 수 있고. 예, 예. 그런데 만약에 46% 지금 뉴스토마토 취재에서 그동안 보도된 거를 기초로 본다면 지지 성향 분석이 돼 있고 그 로데이터가 만약에 전달이 됐고 그대로 만약에 여론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오염된 로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렇죠. 유리한 조건만. 예.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론조사에서는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 수도 있겠다. PNR 같은 경우 몰랐을 수 있겠다. 이거 조사한 게 여의도 리서치인가 하는 여의도 회사잖아요. 리서치. 그러면 그런 데는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을 맞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제 나오겠죠. 네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상대적으로 조작하기 쉬웠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는 분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모바일에 익숙하거나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겠죠. 네.